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구도심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도심 주택가에 가보면 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수두룩하고 담장은 무너져 있고 이 주거지로서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도심의 상가는 또 어떻습니까? 이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매우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해 왔지만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시사진단 구도심 활성화의 해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구도심 활성화 해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 박형배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허문경 교수 나와주셨네요. 전주의제21 엄성복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요약한 짧은 화면을 준비해 놨습니다. 잠깐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지요. 구도심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전주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급속히 신도심으로 이주해 옛 도심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주택은 낡고 도시 기반 시설은 부족해 인구 이동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 때문에 구도심의 주거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상권도 비슷한 모양새다. 상권축이 급속히 이동하면서 손님으로 북적거리던 옛 상가는 썰렁하다 못해 황량한 모습을 띠고 있다.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던 곳도 이들 기관이 대거 이주하면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도심 정비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웨딩거리와 영화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으로 상당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역시 성적표는 좋지 못했다. 주거지의 경우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재개발의 착수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어 원주민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개발 등 도심 확장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구도심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구도심을 살려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그 용어가 혼재해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도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말도 쓰이고요, 도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등등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는데 어떻게 그 구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곁들여서 구도심 활성화가 왜 중요한지도 같이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숙 교수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흔히 쓸 때는 물론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범주가 도시 재개발 안에 포함되는 한 유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때는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일정 영역 전체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도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존에 그 형성돼 있었던
그 커뮤니티를 완전히 붕괴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부분적 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관 문제나 그 인접한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그 교통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기반 시설 문제 같은 걸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유형보다는 기존의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기능을 회복시켜보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방법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보자면 재개발은 좀 큰 도형이고요. 그 안에 도시 재생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재개발은 예. 기존의 그 공간 일정 영역을 다 없애고 예. 기존의 그 공간 특성을 없애고 새롭게 예. 건립하는 것이 예. 도시 재개발이다, 재개발이고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재생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예. 놓으면서 예.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재활성화를 시킬 것인지라고 하는데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 예. 재생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좀 서로 다른 방법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도심 활성화가 이 그 도시 정책에서 왜 그 굉장히 강조되고 중요시 되는지, 그것도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예. 저희가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노후가 많이 돼가고 있는데 예. 한 공간은 점차로 비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노화돼서 예. 생활 환경으로서 이제 좀 적합해지지 않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예. 그게 조금 더 심화되면 안에 그 도시 내에서의 여러 가지 뭐 빈집이 생긴다든지 빈 점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환경의 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한 공간에서는 발생시키는 반면에 이제 새로운 공간, 신시가지는 계속해서 주변에서 확장돼서 공간을 이중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도시를 경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많은 경영 비용, 운영 비용을 발생시키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 공간이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내부에 점점 그 도심에서의 그 비어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신시가지 개발을 조금씩 억제하면서 그 필요한 힘을 좀 구도심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도시 뭐랄까 굴러간다고 할까요? 그럴 때 뭐 비효율적인 면이 또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도심에 아까 뭐 범죄도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또 사는 분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게 돼서 이 구도심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박혜경 의원님, 전라남주시의 경우에 어떤 지역이 주로 이제 구도심의 대표적인 그 지역으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구도심의 재지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기존에 폐지됐던 구도심 지원 활성화 조례에 의한다면 그 중앙동, 노송동, 서학동, 진북동, 풍남동, 교동 예. 이 일대, 그러니까 전주의 옛 사대문 안쪽을 지칭해서 구도심 활성화 조례에서는 예. 그 구도심이라고 지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예. 전주시에서 개발행위가 지난 개발행위를 한 30년 이상 된 그런 곳은 구도심 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곳들이 어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대문 안 말고 다른 새롭게 지정돼야 될 곳이 있다면? 이제 인우동 지역에도 있겠고요. 예. 뭐 덕진동도 있겠고요. 팔복동. 예. 뭐 여러 전주시 곳곳에 다 이런 곳들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추가로 다시 이제 그 도심을 그쪽을 구도심으로 좀 뭐랄까요, 지정을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다시 뭔가 좀 도시 공간 정책을 좀 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전주시 곳곳에 개발행위가 30년 이상 된 곳들은
똑같은 구도심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구도심과 똑같은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인구들이 유출되고 예. 그리고 상가들이 예. 폐점을 하고 예. 그래서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예. 그러한 현상들이 전주 시내 곳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곳만을 지칭해서 구도심이라고 얘기할 곳이 아니라 예. 그 기능의 전환들이 필요한 모든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전국적인 그 현상이라고 대개들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떤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정도의 심각성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엄성 국장님. 예. 네.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른 도시들도 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익산 군산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이런 곳도 약간 이제 그 구도심 문제가 있는데요. 전주는 유독 이제 좀 더 심각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제 그 하나는 그 지리적 여건상 도청 소재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도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도시로 이제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뭐 나타나는 문제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그 지방에 있는 도청 소재지 중소 도시들은 주변에 다 이렇게 그 농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팽창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데, 예, 이제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인근이 뭐 농지라든지 이 개발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시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주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도시, 그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이런 문제의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도시계획의 약간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전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인구 뭐 80만, 100만을 놓고 도시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걸 예측을 하고 도시 개발을 했는데 도시 확장을 했는데 실제는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원도심이 계속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시죠. 김현수 교수님 하시고 허문경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도시계획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도시가 쇠퇴해가는 이유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중소도시하고 대도시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그렇게 새로운 고밀도의 택지 개발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거주자들이 이주해가는 이런 현상하고 그다음에 중심에 어떤 행정 기능들이 이전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요게 이제 중소도시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쇠퇴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도시 양상은 약간 달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 쇠퇴해가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이 노화돼가는 요거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좀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심부의 어떤 쇠퇴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도시 특징하고 대도시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고 쇠퇴가고 있는 곳이 전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건 전주가 그만큼 좀 더 심각하다 혹시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좀 유별난 특징이 있다 그런 뜻입니까? 이제 도시 규모가 대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양쪽의 문제를 다 한꺼번에 껴안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허문경 교수님.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아주 좋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말 몇백만, 몇천만 명의 관광객이 전주를 방문을 했는데요. 과거에 그 국토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의 목표도 그거였습니다. 한옥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역동성을 어떻게 전주 구도심 전반으로 확산을 시킬 것이냐가 목표였는데요. 앞서 김현수 교수님께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재생뿐만이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재생을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이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느냐. 한옥마을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수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이 성공이었느냐?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이 도시재생의 기본 원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갖고 잘 작동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한옥의 경관이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전주천에 우수한 환경 경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는 뭐 타의 국내의 도시에 비교할 수 없이 전주는 기본이 탄탄합니다. 여기에다가 관광지로 부상을 하면서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옥마을의 성공이 있다고 이 지점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그 한옥마을의 성공 사례를 잘 눈여겨보면 네. 그 다른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도 뭔가 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것이-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엄성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이제 전주가 도시계획에 그동안 좀 실책이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그 도시계획은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뭐 서부 순시가지 혁신도시 얘기가 나왔지만 네. 앞으로 그 3호 사단이 이전한 자리에 또 에코시티가 들어서게 네, 돼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 또 효천지구도 개발되게 돼 있고 네. 이러면 더 구도심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뭐 그 구도심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 그 조금 전에 저희 박형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인우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초창기 개발됐던 지역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은 이제 많이 슬럼화될 만큼 슬럼화되어 있고 떠날 사람들이 대부분 떠났습니다. 예. 그러면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효천지구라든지 새로운 도시가 개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전하냐면 예를 들면 그 아중리라든지 그런 이루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개발했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더 도시 문제로서 더 심각해질 거라 이렇게 저는 하나를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 지역에서도 물론 이제 그 구도심 지역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져나와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한 기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그 에코시티로 이제 그 시민들이 좀 더 빠져나갔을 때 그 구도심을 아까 이제 그 우리 헌문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옥마을,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오늘도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 심각하게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볼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그 뭐 에코시티, 효천지구 뭐 그 정도 선에서 도시 확장 정책이 멈추면 좋겠는데 혹시 더 이상의 확장 정책이 쓰여지는 것은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도시계획의 인구 추정치를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2020년에 지금도 80몇만은 84만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최장 잡아도 70만 이렇게 놓고 도시를 바라보면 더 이상 도시를 확장할 이유가 없고요. 예.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제가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라 제가 예. 잃어버렸는데 도시계획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예. 도시계획의 그 아웃라인을 설정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개발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도심을 잘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원인 제공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 김용숙 교수님도 같은 시각은 가지고 계시겠죠? 예, 뭐 전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시가지 개발을 억제하는 이게 제1정책이다라고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궁금해지는 것은요. 또 시민들의 수요가 욕구가 새로운 도심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허문경 교수님. 예. 네네. 에코시티가 이제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에코시티의 주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에코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을까 하는데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오히려 구도심을 떠나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진정한 에코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슬로우 라이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한번 떠난 자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성향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주가 새로운 유입 인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전주가 지금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인데요. 이 창의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잘 따라만 간다면 아주 해답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쓰긴 써왔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뭐 조례도 뭐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써왔는데 그닥 그렇게 뭐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김현수 교수님 왜 그렇게 좀 성적이 부진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한옥마을하고 한옥마을의 재생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한옥마을을 굉장히 성공한 도시 재생 사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은 그 한옥마을과 같은 재생의 성공 예. 사례는 앞으로는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 좀 각별한 사례라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 재생의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 주체가 행정이느냐, 행정이 주도를 하고 있느냐, 주민이 주도를 하고 있느냐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한옥마을은 대표적으로 행정이 주도한 사례거든요. 예. 근데 이 행정이 주도했다라고 해도 이 한옥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면 뭐 경기전이라든지 풍남문이나 향교나 이런 공간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특징이 이렇게 딱 아우러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개발한 그런 이력이라고 할까 이거를 쭉 찾아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국토부나 문광부라든지 뭐 환경부, 하다못해 문화재청, 뭐 중소기업청까지 중앙부처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잠재력도 있었고 투자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지역자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지역자산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중앙정부가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주도로 도시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지금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주민주도입니다. 예. 주민주도,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주민이 좀 알아서 마을들을, 도시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을 키워서 그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들을 재생시켜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좀 맞춰서 여쭤본다면 그러면 그동안 했던 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이 행정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측면이 많다고 그 뜻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면 예. 한옥마을은 대단히 성공한 예. 사례인데 유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는 행정 중심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유형을 지금 바꿔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민주도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생으로 이렇게 끌고 예. 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어서 예. 이제 행정이라든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정주도로 성공을 한 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나 한편으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주도가 아니면 좀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주민주도로 조그맣게 그 접근을 해본 사례 같은 것들이 지금 뭐 노송마을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최근에 전주시가 주민주도의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성공한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이죠. 예. 사실은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재개발 형태의 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 때 새롭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그 도시 재생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주민 주도에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진 그 마을에 정작 들어가 보면 안에 그 소소하게 많은 환경들이 개선이 돼 있는 것이고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물리적인 환경 재생에 중점을 둔다라기보다는 그 커뮤니티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 크게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에 의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그 마을들의 어떤 경제적인 재생을 도모하는 것에 의해서 그 역량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이 힘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방법이 이 지금 현재 그 도시 재생에서 가장 그 중요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조사를 해본다든지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시각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전주시에서 많은 일들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한옥마을처럼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많은 예. 관광객들이 와서 극찬을 하고 이런 유형이 아닐 뿐이지 그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희영 배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전주시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랄지 특정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이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차이나 거리랄지 약정거리랄지 걷고 싶은 거리랄지 여러 가지 특화거리를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 거리들을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는 꾸며놨어요, 전주시가. 예. 근데 거기에 저는 사람들이 빠져 있고 문화와 컨텐츠가 빠져 있다. 이제 교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 여기에 그 전주시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거기에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계속 그 연장선상에 뭐 지속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큰 성과로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방금 사례로 들었던 지역은 주로 이제 좀 그 상가 중심으로 이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전주시의 특정 거리, 특화 거리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던 그런 조례였습니다. 예. 거기에 상가들을 중심으로 했던 예. 구도심 내에 있는 상가에 있는 거리들을 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예. 얘기를 그런 했었고요. 거리들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좀 뭐 예산도 그 좀 지원을 하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예. 그 겉모습 외형을 변화시키는 데는 좀 일정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 뭐라고 컨텐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좀 주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뜻이시죠? 예. 예. 지금 그 동문 예술거리를 제외하고는 예. 특화거리 만드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다 특히 예쁜 거리로만 만들어놨다라고 보는 예. 거죠. 동문 그 예술거리는 좀 달리 봅니다. 거기는 예. 이제 문화예술가들이 입주를 해서 그 문화를 그 거리에 전체 접목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시에서 해왔던 그 구도심 살리기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느냐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현수 교수님 말씀은 주거지와 관련해서 이거 다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성공한 것도 있다냐 말씀하셨고 그 상가와 관련해서는 그 겉모습 변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내 알맹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조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김효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봤고요. 또 이렇게 특화거리의 상인들도 만나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상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특화거리가 조성됨으로써 그 주변의 상인들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니까는요.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상인회 회장님께서 특별한 그 문화 행사를 여러 번 주도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앞서도 제가 한옥마을의 모델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처럼 한옥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구도심 곳곳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의 현재 특화거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문예술거리나 영화의 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쇼핑 공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게다가 이제 이 쇼핑 공간에 곳곳이 끊겨져 있습니다. 특화거리는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특화거리마다 이렇게 끊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에는 조금 불편한 지금 상황인데요. 이곳을 일단 물리적으로도 걷기에 쾌적한 그 환경을 만들어야지 되겠고
또 여기에 그 끊겨져 있는 곳곳에 양쪽 요소에 아주 조그맣게나마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 가서 자신들의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 그다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도시 재생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과 문화의 길을 한옥마을에서부터 특화거리 곳곳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향성까지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이 이제 행정주도와 주민주도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점도 역시 상가에도 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의 그 상가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 상가 주민들 중심의 이 정책이 좀 결여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전주시가 그리고 이제 그 중앙부처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하고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지, 어떤 상인들이 그 안에서의 고민을 담고 그 예. 내용을 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미약하지 않았나. 예. 좀 전에 허문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동문예술거리,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정말 이렇게 상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예. 그 상인들이 걷고 싶은 거리랄지 뭐 약정거리랄지 공구거리랄지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 부분이 미약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예. 예. 추가로 제가 좀 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 도시재생의 전주시가 약간 좀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 주도가 아니고 그 민간 주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방식은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을 정확히 누구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명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허문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도심 지역은 역사 문화라든지 생태 환경이 아주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이런 공간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득을 줄 거냐, 예. 건물주에게 이득을 줄 거냐, 땅 가진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와 그 뭐 예술인들 그리고 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모아서 그 공간에 여성들의 일자리라든지 젊은이들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얼마든지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면 그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좀 그 지역을 바꾸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고, 예술인들이나 거기에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합이 되면 전주의 그 어느 지역도 해낼 수 없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철학을 가지고 전주시와 시민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주민 주도, 민간 중심의 도시 재생,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큰 하나의 결론으로서 오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 불을 당기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그거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 예.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행정이 주민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제 주민 주도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탁 걸려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는 주민 주도의 어떤 그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걸 행정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정에서 가장 힘을 쏟으려고 새롭게 힘을 쏟아가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책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면 강화된 역량을 가지고 지금 그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아니면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지역의 예술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합심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저도 그렇고요. 그 원도심에 사는 그 주민들이 보통 이제 구도심 활성화하면 도시 주거 지역의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아파트를 짓는 그런 것을 되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군요. 생각해 보면.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예. 저희가 사실은 국토부의 그 R&D로 전주시의 노송마을이 창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2군데의 그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송마을에 처음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처음 주민들의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게 예. 뭔가 우리 마을에 이 재생을 한단다라고 하니까 다들 재개발 형태로 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도대체 지가를 얼마나 보상을 해주고 우리를 내보낼까라고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예. 처음 초기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3년간 그 안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역량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안에서 주민들의 이렇게 사고가 딱 바뀌고 나면 예. 그 다음부터는 크게 눈에 안 보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그 마을을 관리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노송마을은 지금도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예.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청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예. 또 거기에 또 합류하실 분들을 찾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확산돼가는 이 과정이 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재생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시점에 와 있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노송마을에. 예. 재생센터에서 아마 전주시 전체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생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주민의 이해를 먼저 돕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본인들이 마을을 갖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업 자체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주민들이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러한 예. 것들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해주셨던 사례는 이제 전주시 노송동에 있는 그 지역에 관한 그 도시재생 사업 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성공 사례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 지역을 지금 일컬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예. 한 사례가 되겠는데 예.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 주거지뿐만이 아니고 상가 쪽에서도 상당히 그 활성화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다른 상가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웨딩거리라든지 특화거리들이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맨 초기에 그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예. 객사 주변에 그 걷고 싶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화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 문제 제기가 돼서 그 사업에 뛰어들었던 시점, 사업을 시작했던 시점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웨딩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 굉장히 많은 공가들, 그 공실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공실이 없어진 비율만 본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사업하기 전에 비해서 전혀 성공하지 않았다, 실패했다 이렇게까지는 몰고 갈 예. 수는 없지만 예. 기대했던 것만큼에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예. 하는 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법론으로 그 당시는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 주도의 방법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행정이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나서 행정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주민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상가의 어떤 조직들이 예. 남아서 그 뒷일을 계속해서 활성화로 끌고 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량을 키워놓고 나오지를 못한 것이죠. 그냥 예. 사업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투자하는 것 대비 투자 대비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비하면 활성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보느냐 절대적인 기준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대목에서 이 얘기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주시의회에서 구도심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이제 뭐 특혜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제 부결되기는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뭔가 좀 밀집된 개발을 통해서 뭔가 좀 이익도 얻기를 바라고 이런 수요가 욕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먼저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 이제 지난번 이제 의회에서 부결됐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구도심 지원 활성화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했던 구도심을 재지정을 하고 예. 그리고 구도심 지역에서의 일반 상업 지역을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예. 그다음에 용적률을 500에서 70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지난번 조례에 도시계획 조례에 담겨 있었는데요. 예. 이제 전주시 의원들은 이 부분에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내용 특례 조항이 있었거든요. 예. 구도심 활성화 조례와 예. 관련된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제척을 시켜놓고 배제를 시켜놓고 일반 상업 지역만을 놓고 이야기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시원들이 이제 조정을 했다, 바로 잡았다라는 그런 예. 평가를 해보는데요. 예.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도시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토지 소유주들과 건물 소유주들의 개발 이익의 관점에서 이분들은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발 이익에서 배제되는 우리 거주민들은 그럼 어떨 것이냐. 예. 여기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실제 2008년도 서울시정발전연구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서울시 재개발 행위를 통해서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10%에 채 되지 못한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참 진행됐던 뉴타운 지역에서도 8에서 15%밖에 주민들이 재정착을 못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주시의회에서도 좀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주민들이 다시 이 아파트나 이런 개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지역의 발전을 갖다가 얘기를 하신다. 근데 대부분의 이 주민들은 주거 비용의 상승, 그리고 건축 비용의 예. 상승,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다 낙후된 곳으로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재개발을 다시 얘기하고 개발 행위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밀도 개발은 앞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큰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예.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를 통해서보다는 예. 이제 기능 전환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곳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 정도 그러면 예.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결론 부분으로 서서히 좀 진입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결론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재생에서 주민 주도의 방법 김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허문기 교수님께서도 좀 결론 차원에서 좀 하나 좀 맺어주시면 어떤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요? 네네. 앞서 김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좀 관찰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전주시 그 사회적 경제 지원단에서 그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여기에 채택된 10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김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주민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굉장히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고밀도 개발이나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주민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지난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요. 그랬을 때 그 주민 교육을 체험을 통한 교육,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몸으로 그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강화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을 체득을 해야지만 이 구도심 지역에 남아서 오랫동안 그 전주의 살기 좋은 전주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주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엄성보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내용은 창조 도시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주는 창조 도시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음식 창의 도시라는 것으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적인 분야로 이런 창조 도시의 철학을 확산시키는 것,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전주 한옥마을의 도시 재생의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식 전환 그리고 주민 스스로 뭔가 느끼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제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선호송동 사례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회의를 열어서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또 대안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더군요. 예. 어떻게 다른 방향에 있어서의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결론 말씀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주민주도형이 맞는데 지금 형태 정도로 되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학동 예술인 마을을 놓고 보면 그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서학동을 정말 아주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 돈이 없는 예술인들은 마을을 막 활성화시켰는데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동문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동문거리에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 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예술인들은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도 성공하긴 했지만 실제 엊그저께 제가 아는 지인이 전주를 방문했는데 한옥마을에 꼬치 냄새밖에 안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치가 왜 많이 팔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도 이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말씀을 하시기를 집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작은 평수에서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공간으로 그런 넓은 공간을 임대해 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작은 공간에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꼬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 재생을 하는데 좀 더 뭐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좀 시민 펀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어떤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는 거리가 있다면 그 슬럼화되어 있는 건물들을 좀 저가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적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좀 사회적 일자리를 불어넣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일종 좀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그 거리를 아까 제가 이제 뭐 특색 있는 거리들을 들어와 있는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여성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든지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디자인해서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거리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거리를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거리가 활성화되면 저는 그 시에서 그러니까 그 시민펀드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년에 3%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한 수준에서만 임대료를 유지를 해서 그분들이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냥 겉에 예를 들면 뭐 그냥 그 겉보기에 활성화시키는 걸 하다 보면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또 도시 재생에서도 또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좀 패러다임 도시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재생을 갖고 있던 애초의 분들이 좀 그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방편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박형배 의원님께서. 저는 전주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자산들을 갖고 있는 부분에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전라 가명이 앞으로 이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구도심 지역 전체가 그 동학 농민 혁명의 역사적인 유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기독교가 포교됐던 뭐 서문교회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완산동에 있는 대장간도 좋은 스토리텔링의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곳들을 한 축으로 엮어서 전통문화 지구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지원하고 가꿀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이제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현숙 교수님. 예. 지금 그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성공한 그 파급 효과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제가 꼽는 것은 전라 가명의 복원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이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서 지금 풍남문하고 남부시장을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명으로 와서 객사해서 다시 북문으로 와가지고 이 한 바퀴 돌면 저희 그 한국 전통문화 전당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루트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신 분들이 이전에 한번 오셨던 재방문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전이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 혼잡해진 거죠. 그 공간이 관광객도 너무 많아졌고, 근데 그 관광객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요게 가명에 와서 딱 부딪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명 복원이 너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고증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큰 그 노력을 요하다 보니까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방향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복원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린 상태로 예.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한 가로를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연결시키면서 그 부분은 지금 복원 중이다라든지 예. 뭐 건립 중이다라든 어떤 그런 모습만 볼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루트가 돼도 괜찮거든요. 그 루트가 만일 한 번만 더 이렇게 정비돼서 관광객들을 풍남문에서 안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저희 그 사대문 안이 예.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 부분이 구도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점 부분에 대해서 이건 행정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예. 이 거점을 연결시키는 공간들, 뭐 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인이라든지 그런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맞물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첨언을 하자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청년들, 예. 네 아이디어가 정말 톡톡 튀거든요. 예. 사실은 남부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이런 사례가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안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본인도 일자리를 갖게 되는 예. 이러한 그런 투자라고 할까요? 청년들을 조금 그렇게 지역 활성화에 도시를 재생시키는 곳에 좀 주역으로 좀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의 그 에너지를 끌어와서 좀 의견을 넓힐 수 있는 방안, 또 그리고 청년의 아이디어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도심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네 분의 말씀에 공통적인 것은 기존의 그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다 얘기 공통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 짓고 하는 그런 방식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참여가 곁들여진 그런 도시 재생이라는 새로운 방법도 그 지역의 특성을 가미한 그런 도시 재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구도심이 더 이상 뭐 슬럼화됐다 이런 소리가 이제 안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